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며칠째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미플루와 사고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복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먹게 되는 약인데 이 타미플루가 어떤 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는 현재 독감 치료제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 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독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이제 드는 약. 보통 감기라 하면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인 독감에 의한 경우에 이 약을 이제 처방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자, 이번 사건을 지켜보게 되면 유가족들의 주장은요.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각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죠.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은요,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 설사, 두통, 숙면 방해 등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드물게는 피부 발진이라든가 가려움, 그리고 혀, 목이라든가 얼굴 등이 이렇게 붓는 증상, 일종의 알러지 증상인데요. 네.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현기증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곤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들 이외에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기분 변화라든가 불안 또는 정신적인 혼란 아니면 창난 증상, 행동 장애, 발작, 심각한 경우에는 발작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다. 정말 이렇게 연관성이 좀 증명이 됐는지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향후 추후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예. 독감 증상 자체도 약간 정신적인 이 환각 증상을 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온에 의한 어떤 환각 증상인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환각 증상인지 이거는 추후에 보다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온에 의해서 이제 뇌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이 타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감기하고 독감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고열입니다. 그래서 예. 38도 이상 심한 경우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내는 게 독감인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미플루 자체가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거에 의해서 원인이 된 건지는 좀 추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보다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통계적으로 아마 증명된 부분일 텐데 자, 이제 궁금한 것은 타미플루가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네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이에게 타미플루를 먹여야 될지 걱정이 될 텐데 사실 고열이 나면 증상 치료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타미플루 안 먹이고요. 근데 이게 독감에 의한 고열 증상이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열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으니까 고열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체인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주는 게 가장 최상이고요. 네. 요거를 제때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중증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한테 주로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처럼 이제 보호자가 좀 면밀하게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처방을 확실히 받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라는 것을 확실히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이 타미플루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타미플루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예.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독감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지만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빈도를 따져보면 좀 굉장히 낮습니다. 빈도가. 그러다 빈도수가. 보니까 일단 이 타미플루, 그러니까 고열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독감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독감 증상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복용 시에 면밀하게 어떤 관찰을 하면서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약은 사실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처를 꼭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혼자 재우지 말고 베란다 문은 꼭 잠그시고요.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노인인 경우에 이제 만성 질환이 보통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미플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장기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이 대사 물질을 잘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복용 용량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가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용량을 복용을 하도록 이제 지침을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또 타미플루 자체가 간에 어떤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에 어떤 기본적으로 간이 문제가 있는 간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복용상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복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약이랑 같이 먹는 것은 괜찮은가요? 해열진통제 이런 것과 같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약인가요?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열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타미플루는 처방을 받기 때문에 네. 타미플루와 함께 다른 증상의 대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그 해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밤에 긴급하게 이제 고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인 해열제를 복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도 그 전문의하고 사전에 상담을 해서 예. 밤에 갑자기 열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소비자 또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시면서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와 함께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